한 남자가 가짜 주식으로 수억 달러를 훔쳤지만 겨우 2년도 안 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 후 할리우드가 그의 범죄를 영웅담으로 포장해 전 세계에 상영했죠. 더욱 충격적인 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성공의 아이콘으로 떠받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미국 전체를 속이고도 더 큰 부를 손에 넣은 조던 벨포트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962년 뉴욕 퀸즈의 베이사이드 지역에서 태어난 조던 벨포트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12살에 이탈리아식 아이스크림 카트 20대를 운영할 정도로 장사 수완이 뛰어났거든요. 그는 어린 나이부터 돈의 힘을 알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치과대학 입학 첫날 학장이 강당에서 한 말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여러분이 만약 부자가 되려고 이곳에 왔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조던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나갔어요. 그에게는 치아를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야망이 있었거든요. 대학 졸업 후 조던은 집집마다 다니며 육류와 해산물을 파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체계도 없고 보관시설도 변변치 않았지만 놀랍게도 매달 10만 달러씩 벌어들였어요. 하지만 늦은 배송, 상한 고기, 밀린 대금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몇 달 만에 사업은 완전히 망했죠. 그런데 이 실패 속에서 조던은 자신의 진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상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스테이크든 서핑보드든 주식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팔 수 있었거든요. 이때부터 진정한 세일즈맨이 탄생한 거죠. 조던에게 필요한 건 더 나은 상품이 아니라 더 나은 수수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월가로 향했어요. LF 로스차일드에서 신입사원으로 시작한 조던은 처음으로 진짜 돈의 세계를 맛보았습니다. 1980년대 월가의 모든 것을 경험했죠. 그런데 1987년 10월 운명의 블랙 먼데이가 찾아왔습니다. 시장이 붕괴하면서 조던도 해고당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절망할 때 조던은 기회를 봤습니다. 바로 페니스톡이었죠. 진짜 브로커라면 누구도 건드리지 않을 핑크빛 쓰레기 주식들 말입니다. 규제도 없고 유동성도 없었지만 바로 여기에 마법이 숨어 있었어요. 수수료가 50%였거든요. 조던은 전화를 들고 평범한 시민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지만 가정용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체를 뒤흔들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월가 레이더망에 전혀 포착되지 않은 IPO 이전 단계의 기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10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통화로 수천 달러 계약이 성사됐어요. 1989년 조던은 롱아일랜드 출신의 데니 포리시와 함께 스트래튼 오크몬트를 설립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100년 전통의 명망 있는 회사 같았죠. 실제로는 쇼핑몰 지하실 같은 곳이었어요. 초기 직원들은 애널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바텐더, 대학 중퇴자 동네 사기꾼들이었어요. 하지만 조던이 원한 건 경험이 아니라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시작됐죠. 조던은 직선 설득법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해 말 더듬는 신입을 고압적인 판매 기계로 만들었어요. 곧 사무실은 빠르고 시끄럽고 중독적인 리듬을 갖게 됐습니다.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고 주문이 계속 들어왔어요. 하지만 스트래튼의 진짜 비밀은 판매 방식이 아니라 판매 대상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린 건 잊혀진 투자자들이었어요. 노동계층, 은퇴자, 절박한 부모들, 월가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스트래튼은 그들에게 희망을 팔았지만 긴박감으로 포장하고 거짓 확신으로 둘러쌌으며 조작된 예측으로 뒷받침했어요. 처음엔 무명 1센트 주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자 계획이 진화했어요. 저가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다음 매장을 과대 광고 기계로 바꿨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작된 흥분으로 시장을 가득 채우고 주가를 급등시킨 후 정점에서 모든 걸 매도해 수천 명의 투자자들을 손해보게 만들었죠. 이걸 펌프 앤 덤프라고 불렀지만 스트래틀에서는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라고 했어요. 90년대 초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스트래튼은 단순한 중개회사가 아니라 카니발이었어요. 사무실은 울려 퍼지는 전화벨, 에어혼, 테스토스테론, 2,000달러짜리 정장, 그리고 콧불소도 쓰러뜨릴 만한 마약들로 가득했습니다. 조던은 공포와 충성심이 화폐인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최고 성과자들은 왕족 대우를 받았고
성과가 나쁜 사람은 굴욕당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스트리퍼가, 팩스기에는 샴페인이 넘쳐났고 규정 준수 매뉴얼 위에서 코카인이 흩어졌어요. 조던은 공식적으로 아르마니 입은 컬트 지도자가 됐습니다. 헬리콥터를 샀고 아내 나오미 이름으로 요트를 명명했어요. 저택, 람보르기니, 롤렉스를 소유했죠. 하지만 1994년까지 성공 이면에서 구조는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SEC는 의심스러운 신고 건수 증가를 주목했고 투자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었어요. 회사가 커질수록 돈 숨기기도 복잡해졌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회사 내부 상황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약물 사용은 한때 보상이었지만 이제는 필수가 됐어요. 사람들이 전화 통화 중 기절했고 한 브로커는 판매 현장에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1996년 6월 선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던은 폭풍 속에서 항해를 고집했어요. 나오미호는 지중해 한복판에서 침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해군에 의해 구조됐지만 요트는 파괴됐어요. 뉴욕으로 돌아오니 벽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FBI 금융범죄수사부 요원 그레고리 콜먼이 조용히 타임라인을 조각해내기 시작했어요. 일부 브로커들이 배신했고 도청 장치를 달고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1996년 10월 연방 요원들이 스트래튼 오크몬트를 급습했어요. 전화기가 책상에서 뜯겨나갔고 파일 캐비닛이 비워졌으며 하드 드라이브가 복사됐습니다. 1997년 초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던은 스위스로 200만 달러를 송금했어요. 그 단 한 번의 송금이 모든 걸 풀어내는 실마리가 됐죠. 1998년 후반 벨포트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됐어요. 연방교도소에서 최대 30년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던은 평소 하던 대로 했어요. 팔았습니다. 주식이 아니라 정보를 말이죠. 그는 뒤집혔고 협조했고 도청 장치를 달았어요. 3, 4명 이상의 직원이 기소됐습니다. 조던은 최소 보안 시설에서 22개월을 복역했습니다. 그곳에서 코미디언 토미 청을 만났고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토미는 이걸 기록해두세요 라고 말했죠. 조던은 그렇게 했습니다. 2007년 사과라기보다는 승리의 한 바퀴 도는 듯한 회고록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를 출간했어요. 후회도 없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대중은 그걸 좋아했어요. 2013년에는 마틴 스콜세지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걸 세계적인 블록버스터로 만들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거짓말했던 그 남자가 이제 대형 스크린에서 투자자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었어요. 관객들은 웃었고 비평가들은 박수쳤습니다. 유죄 판결받은 전직 사기범이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됐죠. 하지만 그에게 속은 사람들은 영화 출연 계약을 맺지 못했어요. 퇴직금을 잃은 교사들, 평생 저축을 투자한 참전 용사들, 집을 담보로 잡은 가족들에게는 빚만 남았습니다. 법원은 조던에게 1억 1천만 달 배상을 명령했지만 오늘날까지도 일부만 지급됐어요. 현재 조던은 동기부여 강연가, 영업 코치, 팟캐스트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판매하고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며 전 세계를 돌며 무대에 서고 있어요. 그는 늑대라는 이름을 마치 명예의 훈장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그건 흉터나 다름없습니다. 22개월 만에 도서 출간 계약을 맺었고 사기를 명예로 바꿨어요. 아마도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박수를 쳤다는 사실일 거예요. 그는 한때 나는 탐욕스러웠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우리는 그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가 되고 싶었으니까요.